안녕하세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안류성형외과 늑대선생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본원에서 염증코 재수술을 진행하신 환자분의 사례를 보며 코 수술 이후 심각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뷰티 컨설턴트를 직업으로 가진 20대 여성분이십니다. 1년 6개월 전 귀연골과 서지폼으로 코 성형을 하셨고 이후 모양 불만족으로 인해 재수술을 한번 시행받으신 분입니다. 1년 뒤 코가 점점 붓고 커지면서 염증이 생겨 한 차례 깨끗하게 세척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코가 붓고 코의 윤곽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코가 뚱뚱해지고 높아지는 느낌을 받아 재수술을 위해 저희 병원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환자분은 염증을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를 좀 더 작고 샤프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수술 전 촬영한 C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T상에서 실리콘 보형물 주변으로 두껍게 형성된 염증 조직의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자분의 임상 증상과 맞춰볼 때 보형물에 의한 염증 반응으로 인해 코가 붓고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보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타 병원에서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6개월에서 1년간 기다린 이후 수술하자 또는 깨끗이 씻어내고 보형물을 교체하자 라는 플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직업과 나이를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다 자가늑연고를 이용한 코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콧대에는 통늑연고를 환자분의 코 모양에 맞게 카빙하여 실리콘 보형물처럼 맞춤 제작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개와 동시에 코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온 상태로 염증의 현재 진행형으로 보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이렇게 하얗게 뒤덮인 조직들이 바로 염증성 고름과 염증성 조직들입니다. 이런 염증성 피막 조직을 다 걷어내고 나니 피부는 매우 얇고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코끝 기둥에서는 매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중겹과 동시에 또는 단독으로 한 겹 정도를 쓰는데 이분은 4겹의 매시로 전방 비중격 전체가 다 매시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수술 중 제거한 매시입니다. 매시를 제거한 이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방의 비중격이 소실되고 안에 비중격 뼈 조직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중 제거한 흉살들도 다음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점막 손상을 조심하면서 매시를 잘 제거하고 나서 자가늑연골로 비중격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4겹의 자가늑연골로 비중격 재건술을 시행한 모습입니다. 매시는 PCL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진 인조연골입니다. 조직과 유착을 많이 일으키고 염증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어텍스와 더불어 가장 싫어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제거하는 과정 중에 정상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회복 과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콧등은 통늑연골을 예쁘게 다듬어 콧등 라인을 정돈하였습니다. 수술 후 정면에서 모습이 전후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술 전 코끝과 콧망울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뚱뚱해졌던 모습에서 수술 이후 코끝과 콧망울의 경계가 뚜렷하게 보이며 콧등 또한 얄쌍하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염증, 흉살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제거해 주었기 때문에 수술 후 한 달 차 정면에서 코끝이 뚜렷하고 코끝과 콧망울의 경계가 적당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도 수술 전후 모습을 보시면 환자분이 원하셨던 것처럼 코의 전체적인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콧대, 코끝의 밸런스 또한 좋아졌으며 환자분이 원하셨던 대로 좀 더 작고 예쁜 여성스러운 직반 라인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코끝의 라인 또한 팁을 상방에 두어 원하시는 직반 라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염증이 발생된 적이 있거나 코 세척 이력이 있었던 분이라면 더더욱 콧대, 코끝 전체 자가 조직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밑면에서 봤을 때 수술 전 사진에서는 이전에 코끝까지 사용된 보형물에 의해 눌려있던 뭉퉁한 콧구멍이 수술 이후 코끝 연골 조작에 의해서 좀 더 얄쌍하고 예쁜 타원형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코의 내부가 심한 염증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다행히 구축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결과가 좋았습니다. 다만 이런 염증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시거나 치료가 늦어지면서 심한 구축코처럼 피부와 연골이 많이 망가진 채로 오시는 경우 치료 과정도 더 힘들고 시간적, 경제적으로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 수술 후 수개월, 수년이 지났는데 코가 붓고 모양이 변한다면 구축코 재수술, 염증코 재수술 또는 자가늑연골 코 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늑대선생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